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지금 매우 바쁜 시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4월에는 바이오가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것과 더불어서 바이오 조금은 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쉬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 추천을 지금 할 수도 없고 혹은 뭐 제가 지금 당장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바이오 좋아요 외치는 것보다는 제가 좋다라고 했었던 것들 그냥 복습하시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금 4월에 제약 바이오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딱 어떤 시점이냐면요. 국내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되었고 해외 빅파마들도 실적 발표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트렌드 다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회 모멘텀이나 주요 모멘텀들이 부재했었던 4월 대비해서 6월에는 아스코와 바이오 USA 둘 다 있기 때문에 슬슬 반등을 조금씩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에는 이미 아스코 3대 암학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암학회라고 알려져 있는 아스코의 초록이 발표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ETF 같은 경우에도요. 학회 중에서 좀 중요한 학회들 앞두고 좀 반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바이오 ETF도 어느 정도 저번 주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었던 국내 제약 바이오 실적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대형 기업들은 빠르게 실적 발표를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기업들 혹은 뭐 중견 기업들은 좀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형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이제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 정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시작은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HK노에는 의식도 역류 질환인 K캡 판매 종료로 실적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또 나쁘지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상 언제나와 같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저하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주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수주를 많이 주지 않았었던 그런 빅파마들이 최근에 좀 수주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파트너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보면 하반기에 더더욱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텍들의 경우에는 이제 좋은 이슈가 많이 부재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부진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적 시즌인 만큼 바이오텍들 이번에 뭐 계약 금액 들어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 시즌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대형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기대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아무래도 빅 병원들의 경우에 지금 파업 때문에 생각보다 제약사들 매출이 3월 중순 정도부터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출 처방수가 한 10% 정도씩 빠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2분기까지도 타격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약사들 아무리 만성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종합병원 쪽에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처방을 덜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매출 감소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학회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아스코와 바이오 USA 같은 대규모 학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빅파마들이 언급하는 분야에 대한 트렌드 형성이 확실해질 시기이기 때문에 소폭 반등은 가능한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해외 빅파마들 최근에 실적 발표 정말 많이 했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유독 잘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입니다.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이런 특정 항암제 분야에서 대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 머크는 키트루다로 각각 표적항암제랑 면역항암제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타그리소와 키트루다의 매출은 당연히 너무너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치료제가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처방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쪽이 시장이 너무너무 크고 시장이 큰 거에 더불어서 약가도 좋다 보니까 이 기업들, 대기업들, 대형 빅파마들의 매출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1분기 실적에서는 호실적을 보여주었는데 바이오젠, 사노피, 길리어드 등 전부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존슨앤존슨의 경우 레이저 티닙을 언급하는 것, 머크의 경우에는 키트루다 SC제형을 언급하는 것, 그리고 사노피의 경우에는 파킨슨 치료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요. 타그리소, 비수세포 폐암의 지금 1등인 타그리소의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는 트렌드가 어딘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머크도 지금 SC제형에 대해서 언급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은 항상 레이저 티닙 언급 잘 해주고 있고 지금 올해 레이저 티닙의 신약 승인 여부가 8월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사노피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그 또한 에이벨바이오가 앞으로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한몫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적이 잘 나온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해외 빅파마들의 실적이 잘 나왔었던 경우 관련된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영향 받았었던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자체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아지고 있다,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쪽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빅파마들 실적 나쁘지 않고 국내 대형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적 쪽은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이제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데이터나 신약 승인 여부 그리고 트렌드 여부 거기에다가 학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암학회 중에서 3대 암학회 중 가장 중요한 학회라고 알려져 있는 아스코가 곧 개최되는 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코의 초록은 이미 4월 25일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고요. 5월 중으로 제대로 된 초록 데이터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31일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봐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 USA의 경우에는요. 질환과 상관없이 참여를 하는 학회라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냥 나보다 상대적으로 큰 해외 기업들 만나기 위한 그런 모임 장소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이오 USA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질환 여부가 상관없고 임상 데이터 진전도에 상관없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회사들이 가니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금 초록 제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아이노베이션,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 레고켄바이오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티움바이오, 네오이뮨텍,
로닛, 그리고 HLB 정도가 있습니다. HLB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리보세라님 데이터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USA 참여 기업들은 아직 리스트업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코 참여 기업들의 경우에도 졸업 데이터가 나왔을 때가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간단하게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뵈어서 반가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